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계속해서 리플의 파트너십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플의 파트너십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이미 리플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핀테크가 K뱅크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거래를 해결하고 K뱅크의 사용자에 대한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5월 23일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인스타그램은 리플과 이제 파트너십을 이미 맺고 있었죠. 그리고 K뱅크와 함께 협력을 하여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폭넓게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랜잭션을 고정할 뿐만 아니라 자산에 대한 보안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미카엘 버닝햄이 설립한 인스타그램은 즉각적인 송금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의 거래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기반의 회사입니다. 이제 해외 국경 간 결제 송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이렇게 간소화하는 것이 목표이죠. 그래서 리플과 파트너십을 이미 맺었습니다. 네, 이제 이 제휴를 통해 두 회사 K뱅크와 인스타그램은 안전하고 신속한 지불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네요. 네, 인스타그램 공동 설립자는 K뱅크와의 파트너십에 관해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국제 거래를 주도하는 공급자로서 인스타그램의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할 것이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200개국 이상이라고는 하는데 200개 이상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하지만 리플은 제가 봤을 땐 300개가 이미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말 리플에 관한 XRP에 관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가격이 아쉬운데요. 한번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할까요? 일단 메이저 탑 10 코인들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화로 950만원 유지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29만 8천원, 네, XRP가 458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네, 바이낸스 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바이낸스 코인 네, CEO죠. CG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덕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리플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 BNB 코인처럼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횡보장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명 경제학자가 조만간 사토시 전쟁이 개시될 것이다 라고 언급해서 지금 많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자 경제학자이죠. 알렉스 쿠르거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전쟁처럼 많은 이들의 이목을 한 번에 주목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화폐전쟁, 무역전쟁, 문화전쟁, IT전쟁 등 전쟁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우리는 치열한 사토시 전쟁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최근 업계에서는 한 차례 때 아닌 비트코인 백서 저작권 논란이 야기됐었죠. 네, BSV 진영 주요 지지자 켈빈 아이어가 설립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기기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미국 저작권청으로부터 오리지널 비트코인 백서 및 대부분의 오리지널 비트코인 코드의 저작권을 인정받았다고 전했었죠. 네, 그러면서 코인데스크가 이제 미국 저작권청 보도자료를 인용하여서 미국 저작권청은 비트코인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를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로 인정한 게 아니다 라고 보도를 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 코인기계 기사 때문에 비트코인 SV가 거의 2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 상승폭에 비하면은 지금 비트코인 SV 가격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정부 기관이죠. 미국 저작권청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이게 아니다. 비트코인 뭐 크레이그 라이트 우리 인정한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게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서 존 메가피가 원래 크레이그 라이트가 아니죠. 네,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밝히기로 했었는데 정말 최고의 부자를 밝혔을 때 본인이 보복당할 이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 난 무서워서 밝히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죠. 네, 이거에 관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존재에 관한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 누구일까요? 크레이그 라이트가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일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일까요? 이거에 관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내년 1분기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네, 영국 BBC가 페이스북이 내부적으로 글로벌 코인이라고 부르는 자체 암호화폐를 올해 말까지 테스트하고 내년 1분기 10여 개 국가에서 이 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마크 저커버그죠. 페이스북 CEO와 지난달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총재와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은 암호화폐 발행과 관련된 기회와 위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BBC는 페이스북이 올 여름 암호화폐 발행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지난해 말부터 외신 보도를 통해 흘러왔었죠. 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이 메시징 앱 왓츠앱에서 송금에 쓸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미국 달러를 포함해 다양한 법정 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 중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웨스턴 유니언, 비자, 마스터카드 등 경제 사업자들과 만나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할 방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면서 스위스 제네바에 리브라 네트윅스라는 핀테크 사업법인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암호화폐 산업에 이제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페이스북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네, 페이스북, 여기만 봐도 최신 뉴스에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 비판 잇따른다, 프라이빗 문제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한다는 이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거대 대기업이고 일반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페이스북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 완전 서비스가 개시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크라켄이 지난달 직원 250명의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네, 크라켄은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지불받고 사람들이 일할 리가 없다고 유로퍼시픽 캐피털의 피터 쉬프 CEO에게 이제 주장에 맞대응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크라켄은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2012년 비트코인으로 100% 월급 받은 직원은 2013년에 퇴직했다며, 참고로 비트코인은 2012년엔 1BTC에 12달러 불과했고 2012년 11월 28일 반감기 이후 200달러 선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2012년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았던 크라켄 직원은 2013년 말까지 보유를 했다면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크라켄은 현재 약 8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직원의 약 30%가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2012년에 비트코인을 100% 받았다면 2013년엔 엄청난 수익을 거둬서 2013년에 네, 일을 할 리가 없다. 다 퇴직했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재밌게 써놨습니다. 네,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가 테더 시총 30억 달러 돌파, 비트코인 1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분석가인 맥스 카이저가 테더가 시가총액 3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비트코인도 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 해당 미디어는 테더 측은 24일 1억 달러 규모의 USDT를 추가 발행했다며 일반적으로 USDT 추가 발행은 비트코인의 시세를 견인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5월달 얼마 안 남았는데 5월달이 가기 전에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거래소 크립토피아에 관한 소식입니다. 파산을 했죠.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새로운 거래소를 또 계획 중이라고 하네요. 네, 최근 파산 절차를 밟은 거래소죠. 네, 크립토피아가 에셋틸렌이라는 새로운 거래소 시작을 할 계획이다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1월 2,300만 달러의 해킹이 있은 후에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 절차를 밟았는데요. 2018년 초 크립토피아를 출발했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트레이드 프로세서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결국 완전한 트레이드 엔진을 만들어 내어 이제 에셋틸렌이 되었다며 새 프로젝트 즉 에셋틸렌은 크립토피아가 가졌던 스케일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며 더 좋은 이런 거래소를 만들 것이다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에셋틸렌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만큼은 파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XRP 데일리에 따르게 되면 아구스틴 가스튼스는 국제결제은행 총괄인데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암호화폐는 흥미로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 언급했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6가지로 좀 정리해서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뭐 주요 쟁점은 이제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인데요. 암호화폐의 주요 문제는 화폐라는 용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고 가치를 저장하기 좋은 수단이며 측량하기 좋은 단위 최적을 보유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법정 화폐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며, 세 번째는 암호화폐는 암호화 자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번째로는 암호화폐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하며, 다섯 번째로는 암호화폐는 일반 금융자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금 역할을 할 수는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블록체인은 백오피스의 금융 거래 정산 등 결산 시스템에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암호화폐, 이 화폐라는 이름에 너무 집중을 해서 정말로 암호화폐가 화폐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모르죠. 네, 미래에 화폐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네, 화폐로서의 가치보다는 디지털 자산, 네, 암호화폐 자산의 역할을 더욱더 많이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정말 모르죠. 미래에는 정말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모습을 보게 된다면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화폐보다는 이분의 말처럼 디지털 자산,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거래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 거래에 대해 익명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구현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2019년 상반기 내 암호화폐 도입이 가속되고 있죠. 업계의 일부 초점은 개인정보 보호와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익명성 보호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와 같은 공개 주도적 오픈소스 기술이 익명의 거래로 위장하려 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며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수요일에 게시물에 썼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많은 프라이버시를 위한 첫 단계가 필요하다며 코인데스크와의 후속 메일에서 부테린은 또 설명했다고 합니다. 익명성 집합은 암호화폐에서 이것이 유리할 수 있는 사용자 집합을 얘기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당신에게 1이더리움을 보냈는데 당신은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신은 그것이 내 자신 아니면 앨리스 밥 또는 찰리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익명성의 세트의 크기는 4라고 합니다. 익명성이 클수록 사생활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 제안은 익명성을 통해 정확한 발신자를 가려내면서도 공개적인 원장의 장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테린은 이메일 외에도 5월 22일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커뮤니티를 업데이트하여 익명의 거래가 사용되는 것을 어떻게 상상되는지 더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요 사용 사례는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일회성 발송하는 것으로 그 계좌와 당신의 모든 토큰이 들어있는 계좌를 연결하지 않고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며 그래서 200만의 가스 비용이지만 계좌당 한 번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쁘지는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일본에 관한 소식입니다. G20을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 조사를 착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금융청이죠. FSA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 세탁 방지 절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니케이 아시아 리뷰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익명의 금융청 관계자가 G20 주최를 앞두고 조사를 시작했다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한 자금 세탁 방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는 금융청이 후오비 재팬과 피스코의 고객 보호 및 자금 세탁 방지 조항을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니케이 아시아 리뷰에 따르게 되면 금융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G20이 열리게 되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무조건 얘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정보를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권 주자가 트위터에 지금 사라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세요. 상승장이 곧 올 겁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걸 가리키는지 주식인지 금인지 석유인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네티즌들이 이를 보고 비트코인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트위터의 주인공인 앤드류 양이 최근 뉴욕에서 열린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퍼런스 컨센서스 2019에 참석을 해서 블록체인 업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를 했다고 하네요. 암호화폐가 포함된 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고 또 밝혔었는데요. 그래서 BTC가 아닌가 싶다고 하네요. 또 선거운동 기부금으로 암호화폐를 받겠다고 아마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기사의 주인공도 미 대권 주자 앤드류 양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로 트위터에 이렇게 얘기를 썼을까요? 본인이 뭔가 알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네, 크라켄의 부사장이 암호화폐 투자자 증가세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오스틴 알렉산더 크라켄 부사장이 최근 메이저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네요. 투자자 증가 추이가 지난 불마켓 때보다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또한 비록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전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에 합법적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와이즈가 미국 BTC 실질 현물 거래량 중 31%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와이즈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제공한 비트코인 거래량의 총 합은 11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비트코인 현물 실질 거래량은 5.54억 달러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미국 12선 하원 의원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론 폴이 최근 인터뷰에서 규제 수립과 이와 관련된 논의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장애물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진단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 등 탈중앙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정부들의 통제권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이는 자유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아부다비 증권 거래소 CEO가 최근 영국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솔루션 업체와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양측은 신원관리 및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소요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69포인트로 전날보다 5포인트 증가했다고 하네요. 네, 극단적인 탐욕에서 이제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69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수치이지만 네, 5월달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5일 남았나요? 네, 그동안 과연 70, 80을 넘는 날이 오게 될지, 그게 아니면 6월달에는 8, 90을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RP 458원이죠. F5번 한번 새로 고침 눌러보고 네, 1원 정도 올랐네요. 네, 암호화폐 시장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대상승장으로 아니면 계단식으로라도 조금씩 상승을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